안녕하세요. 마음잘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1인 강사, 1인 사업가를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 크리에이터잖아요. 음, 제가 그때도 영상을 찍었겠지만, 크리에이터는 쉽게 말해서 만능 엔터테인먼트, 쉽게 말해서 연예인,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똑똑해야 된다고. 예능에도 적합해야 되고, 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드라마, 연기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치만, 옛날에 봤을 때, 아역은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그 성인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바뀌잖아요. 그 아역이 성인이 될 순 없으니까 그 시점을 사실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기를 연기가 안 어울린다라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뭐 예전엔 사실 제가 뇌피셜로 사실 글을 썼다면 전 뇌피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뭐냐 그 서류라든지 이제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뇌피셜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뇌피셜을 사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도 내 말의 진실성을 찾기 위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뭐 검색도 해보고 국어사전도 찾아봐야 제 뇌피셜이 진짜인 걸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뇌피셜이 팩트인 거를 알리기 위해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이거 찾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 노트북으로 PC 녹화하는 방법 몰랐거든요. 역시 맨날 기본 본질 그거를 아셔야 녹화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은 어플을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플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어플을 깔기 위해 기반이 분명히 녹화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PC든 핸드폰, 스마트폰이든 기본은 녹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녹화한 뒤에 어플 깔고 아니면 이렇게 뭐 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에 그런 기본 어플을 깔기 전에 그런 기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HP 노트북에서 윈도우 알죠? 윈도우가 한글로 하면 뭐예요?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에 플러스 G를 하면 돼요. 엑셀에도 키 알아야 되고 숫자 뭐 수식 넣으면 값어치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수식을 외우는 거 말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하면 그 녹음 장소가 있고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유튜브가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일기예보 더럽게 안 맞는다고 싫어하시잖아요. 왜냐? 본질이 뭘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데이터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일단 간단하게, 오늘의 뉴스 브리핑처럼, 저도 이제 간단한 기상캐스터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사실 해드릴게요. 태풍 11호 흰남노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름 진짜 그지 같네. 아니, 뭐, 옛날에 여기 보세요. 연관 검색어에. 태풍 매미, 제주도 태풍, 뭐, 경로, 뭐, 이런 서울 태풍 이런 게 사실 나와 있어요. 걱정스럽잖아요.
누구나 걱정스럽죠. 사실 저는 근데 1%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1%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자기는 똑똑한 과학자가 아니고 호기심이 많은 것뿐이라고 했어. 그래서 알을 자기가 뭐 직접 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호기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태풍 한남로에 대한 이거를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쪽으로 38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보이지는 대한민국이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보기 쉽게 누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녹화를 하고 있고 9시 9월 5일 오전 7시 34분에 녹화 중이에요. 월요일 날 지금 다들 이제 출근을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셨을 텐데 일단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9시쯤에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쪽 부근에 반경 430에 풍속이 50, 강도가 매우 크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시쯤 이렇게 해서 이제 서귀포 남쪽에 49mm 풍속이 그렇게 써 있고 이제 9시쯤 21시 9시죠. 서귀포.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일단 지금은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일단 제주도 사람들은 섬이야. 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 또 조심 1%의 뭐 기도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죽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다음날 일단 볼게요. 일단 그래서 다음날은 이제 대한민국의 부산 쪽에 부산도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는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대한민국도 땅덩어리가 좁고 잘 보시면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도 바다예요. 근데 인천은 사실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땅덩어리가 사실 좁긴 하지만 우리 과거의 연평도 북한이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거기다가 바주카포 폭탄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저 인천에 살았을 때 뉴스에 나왔어요. 연평도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 항상 조심. 때로 계속 조심. 인생은 결국엔 조심.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글피 죽을 때 내일 살지 모레 살지 글피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기도하세요. 정말 본인들. 자, 계속 이제 넘어갈게요. 본질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 저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내 걸로 쓸 거야. 제가 여기 PC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거를 이제 하는 법이 그렇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 여기. 강남 불패. 자,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2022년 8월 22일 1시 40분. 13시가 1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 봐보세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최근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이렇게 물바다라고 검색을 치시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 이미지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놓지 않았네요. 어쨌든 이게 보다 보면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강남 불패라는 말은 정부에 있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은 한때 일주일 사이 1억 원이 오를 정도로 폭등했다고 한다는 뜻이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꼭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아저씨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다 물바다. 앞에 뭘 쳐놨습니까? 문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들어오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남에서 이런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여기 땅에만 가리막을 쳐놔서 장마를 막고 다른 곳은 침수되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결국 자연재해로 죽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아저씨는 멀쩡하게 살아있죠.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다치기만 했지. 강남 집값이 올라갔다. 좀 이거 오타난 건 그냥 이해해주세요. 지금은 과거의 강남 불패가 아닌 것이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쩌서 저 치아 교정하고 있어요. 치아 교정에 발목을 잡혔지만 오늘 강남 빌딩을 가보았어요. 이거 아까 이거 썼죠? 8월 22일? 22, 9월, 이거 8월 달에 썼어요. 며칠 안 됐어요. 죽게 되었다. 강남 빌딩, 어쩌다 치아 교정에 발목을 잡혔지만 오늘 강남 빌딩을 가봤는데 지하수 공사를 하는 건지 물이 나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어져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귀한 장면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8층까지 고생하며 올라갔고 난 8층이지만 그 건물은 층수가 꽤 높아요. 진짜. 저층 엘리베이터와 고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갈 수 있는 그만큼 높았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1층에 있고 여기 하나은행인가 은행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불 꺼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일을 하고 그 택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그 수도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랑 이렇게 여것만 찍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버스 타고 강남을 가면 진짜 강남에 사람 많아요. 강남에 사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어디 가도 수도권에는 사람이 겁나 많아요. 왜냐? 회사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결과 어쨌든 회사가 많은 곳은 사람이 많다. 지역에 따라 빈부격차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회사가 있는 곳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일단 지역이 크고 작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또한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의사가 바쁘면 다른 곳에 가서 진료받아야 한다. 맞아요. 강남도 침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느끼는 거지만 인생은 나에게 맞는 의사나 병원이나 음식이나 사람이나 옷, 신발 등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길이다.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 예약해서 기다려야 하고 그럴 거면 플랜 B 다른 걸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맞지만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꼭 저 사람의 말이 다 맞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해라. 제가 또 이 말을 쓰면 맨날 쓰네요. 유튜브 구신사임당 지금은 주원규 PD님 자청님께서 돈이 없다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면 공짜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나에게 맞는 인생 해답지를 책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은 자기 인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다. 어릴 때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이 있더라도 탓할 수 있다. 부모가 부족해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인정해야 하며 추후에 그 아이는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하며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없다면 부모는 아이를 이제 놔주어야 한다. 나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몇 살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다. 일단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헌법에 써있긴 해요. 20살 이후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실 관여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맞아요. 통장 언제까지 부모님이 맡아서 이렇게 통장 저금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모를 땐 책을 봐야 한다. 옛 어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또 찾고 또 찾아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누구는 직장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업이 맞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직장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은 사실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직장도 예를 들어 이제 혼자서 하고 옆에서 이제 관여하는 상사라든지 윗사람이 사실 없다면 직장도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못 믿으니까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장님이, 그 모든 직장인을 사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잘 다녔지만, 기본 틀과 기본 규칙은 회사라는 규칙의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게 자유롭게 믿는다? 그 사람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제 회사를 이제 외근을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반차를 써야 할 경우, 그러면 이제 믿어주시겠죠. 근데 이제 바쁘면 일해야지가 사실 먼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이제 넘어갈게요. 내가 나이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면 사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거기 이제 정년 퇴직할 수 있고 더 빠른 퇴직은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패드를 줍는 분을 보였다. 수염도 깎지 않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살아가시는 것 같다. 소주에 앉아 드시는 거면 어떤 할머니는 오지랖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보셨을 때는 아저씨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도 아저씨는 그냥 할머니 말에 웃으며 대처하였다. 잘은 모르지만 그 아저씨는 그런 생활이 어쩜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궁평에 가서 어제 궁평항에 가서 갯벌에 갈매기들이 보였는데 자유분방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집도 없지만 자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사람이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는 모습이 부러웠다. 갈매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구나. 갯벌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백로처럼 생긴 새도 있었다. 날아가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다. 전에 케이블카를 탔는데 자유롭게 나는 새들이 부럽게 느껴졌지만 나는 겁이 많은 걸 깨달았다. 케이블카가 조금 무서웠다. 진짜로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해도 말이죠? 진짜 거기서 진짜 태풍이 와가지고 팍 절단날 상황은 안 나겠지만 가능성 있잖아요. 어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굳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어요. 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가능성은 있겠죠. 비행기 있고, 옛날에 무슨, 그, 그, 그 동화 속에 무슨 형제, 독일 형제? 그거, 그 뭐 자동차 비행기 어쨌든 뭐 만들었잖아요. 그 기반으로 만든 거야. 그 새들은 어미가 먹이를 가져다 뒀는데 다른 새들에게 치여 먹지 못하고 낙오되어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새와 사람에게 다른 점은 새는 알아서 나오고 사람은 고래처럼 새끼를 낳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은 경쟁이 아닌 공감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구신사임당과 자청님이 말한 기버의 뜻인 것 같다. 기버들은 기버들을 많이 만나 같이 서로 돕고 위로받고 공감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의 기버에게 감사해야겠으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같이 나아가야 되겠다. 사람은 나태하다. 그래서 이기적이게 자기 생각만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기적이게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안다. 지금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롱런이라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알고 누굴 만나면 내가 어떤 길을 잘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사람은 나약하고 결국 죽는다는 걸 아는 가족에게서 태어나길 바라며 태어나지 않았어도 추위의 외로움이어도 답답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책을 펼쳐보아라. 다른 유튜브, 블로그, SNS도 좋다. 제 것도 찾아보면 참 좋겠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책 속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창조가 궁금하다면 성경책을 찾아보아라. 성당에는 미사책이 있다. 성경책을 바탕으로 쉽게 변형해 놓은 것이 미사책인 것 같다. 옛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
남 탓도 좋지만 결국 선택을 한 내 탓이 제일 큰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선택할 순 없지만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내 결정에 의해서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샀잖아요. 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푸시킨. 이 사람 외국 사람.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이 오면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을. 때론 힘들 땐 시가 나를 위로해주네.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봤듯이 일단 결국에는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일본 쪽으로 사실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곳은 부산이랑 제일 더 큰 곳이 사실 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부산 울산들을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아까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안전장치를 좀 해두시고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미리 물을 그때 이제 하수구 쪽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수구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미리미리. 그거에 그때 뭐죠? 하수구 물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그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그런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SNS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그 담배꽁초 때문에 물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담배꽁초랑 쓰레기 때문에 사실 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아니, 그 물바다의 원인이 막혀 있는 게 잘 못 갔다고 합니다. 상수관 누수로 인해 이거 보세요. 빠져나온 것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서울 앞바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서로서로의 이제 서로서로의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유튜브를 사실 이렇게 잠깐 검색을 해보면 서울 물바다 원인이 제가 그때 이 댓글에다가 결국에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좀 넘겨볼게요. 물론 이렇게 막혀 있었겠지만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 구멍에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응.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담배 피는 사람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썼는지 밑에다 댓글을 사실 단 게 있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결국에는 서로서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법으로 서울대 나오고 어디 좋은데 지방에 나와야 그렇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물론 그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자기 의견들을 좀 이렇게 댓글에 달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박정희 시대에는 댓글도 못 달고 이렇게 그 대통령 이름이라도 부르기만 해도 사형을 당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하라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댓글이라도 조그맣게 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사실 이 하수구를 촘촘하게 완전 촘촘하게 빗물만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해야 하는 거라는 저도 누구의 얘기를 사실 들었고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저도 그 글에 대해서 사실 제 의견을 검색해서 썼어요. 뭐 안 나오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댓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런 비슷한 걸 사실 여기다가 쓴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아, 그, 후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쓴 거긴 한데, 2022년 8월 16일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동네가 좁아도 견딜만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보급화가 너무 많아. 말도 안 되게 주차장이 된 공원 입구와 인도. 주차장이 진짜 거기는 주차장이 좁거든요. 이런 데 되게 많을 거예요. 너도 나도 아무나 되고 분명 금지 구역인데도 담배를 피운 우리나라. 아무래도 일단 불법 주차인 걸 인정하고 차를 없애야겠다. CCTV가 있긴 한데 쓰레기 불법 투기만 적혀 있질 않나. 쓰레기 불법도 못 잡으면서 금연구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길가에 담배 피기 뭐하니? 입구 앞에서 피는 것 좀 봐라. 차라리 유료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럴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강하게 법을 미친 듯이 만들어서 뭐 깎고 다듬고 공무원 대신 직접 제보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옛날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 말고 사실 이거 공원 운동 기구 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네 사실 큰 공원도 있는데 그냥 우연히 편하잖아요. 이 앞에 다 주차가 있고 여기 다 여기 차 세워 있는 거 봐봐. 여기 앞에 담배 피는 사람 운동 기구도 삐걱삐걱 너무 안 써서 삐걱삐걱 소리 나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다 망가졌어. 아무튼 이렇게 운동 중에 담배 펴서 담배 냄새 폐암 날 것 같네요. 공원 불법 주차 막혀있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1년에 한 달이든 쉬는 날 교육하러 이수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말이 평일날 빨간 날에 쉬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열심히 안 사니까 그냥 고자리인 거예요. 그냥 두려고 주기 싫으면 저리 싫으면 저는 이제 언젠간 떠날 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안전신문고라든지 안전센터 그 어플이 있거든요. 안전신문고 이런 어플이 있어요. 사실 여기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위험 요소, 일상 주변 소음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사진도 찍어야 돼요. 좀 사진 찍고 이런 게 좀 어플이 약간 구닥다리라 사실 잘 안 먹히긴 하지만 쓰세요. 그리고 신문고 있잖아요. 그냥 신문고. 국민신문고에 알리세요. 그래서 이게 PC로 되어 있으니까 짜증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내가 전화했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응? 어쨌든
이렇게 짜증이 나서 저 얼굴에 표정 보세요. 표정이 물론 씻지 않고 했지만 표정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 올리고 안전신분부에 올리고 신고하고 특히 당근마켓에 올리는 효과가 좋았다.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눈치를 보더니 서서 담배를 피다가 제가 그 입구 앞에 네모난 데서 앉아 있다가 내 눈치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빽 하면서 자기 집 앞에서 담배 피고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그날따라 좋아졌고 이날은 또 씻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 후 씻는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좀 짜증나서 사실 거기를 가지 않고 좀 큰 데를 가긴 해요. 바뀌었다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부정적이게 사실 보세요. 보세요. 본인들은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는데 이 사람들의 일상이고 일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거 아시죠? 대학교 이제 청소부 그림 보여드릴게요. 싸웠잖아요. 대학교 애들이랑 청소 아줌마랑 시위했었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이건 글로 좀 볼까요? 이걸 일단 보시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랑 싸웠단 말이야. 그 학생들이랑 싸웠다고. 근데 그 사람도 사람, 이 사람도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갑질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아마 이게 선을 그으면 그쪽에 계신 분 조율할 것으로 나섰다. 이렇게 인격 없는 지식이란 살인, 무기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요. 저도 제가 과거에 저 유튜브 저 있어요. 여기 링크를 타고 가면 되고요. 사실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SNS에서 이렇게 마음자리라고 치면 이렇게 통기타 부부 사실 그 밑에 이렇게 쓰면 사실 잘 안 나오고요. 뭐였더라? 잠시만요. 이 주제 제목 기억이 안 나. 정지하고 제전에 올랐다가 또 안 올랐다가 또 올리는 이유가 그냥 아니 너무 그렇게 뱁새가 항새에 쫓아가지 말아라. 가랑이 찢어서 죽는다. 라는 이런 거예요. 본인들 어글 끄는 거 좋아하죠? 검색. 백수가 월세 삽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제가 일바로 나옵니다. 이거 내 거야. 135인데 이 조회수 이 사람 756회인데 1년 전인데 왜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제목이 이 글씨 그대로 아마 그 데이터를 찍다 보니까 백수가 알죠? 그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월세 삽니다. 2, 1, 2, 3, 4, 5, 6, 7, 8 8개짜리 그대로 쓰면 내가 1순위라고. 그러니까 백수 월세 살면 아마 다른 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여기서 1등이라고. 그대로 백수 월세 써볼까요? 백수 월세? 내 거 1등은 안 나오잖아. 백수가 월세. 이렇게 나와도 안 나죠. 이렇게 찍어주셔야 제게 나옵니다.
이거에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렇게 블로그 쓰고 유튜브 쓰고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경찰한테 막 전화하고 시위하고 막 아니 뭐 시위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럼 또 당근마켓에도 그 요새 당근마켓 PC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출근하는 사람 또 그러니까 조심 그러니까 비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는 특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음, 사실 거가 믿지 그 사람도 분명 데이터가 있고 이 태풍 그리고 또 태풍 매미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더 태풍의 뜻을 검색을 해드리자면 또 돌아왔지만 북태평양에서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으로 수반항 맹렬한 열대 저기압 풍속은 초속 12.2m 이상으로 중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가장 크며 중심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보통 9월에서 7월에서 9월에 내습하여 종종 해남과 풍수를 일으킨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일상이야. 태풍, 일상. 종종 해남과 풍수를 보통 7월에서 9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마가 오는 시즌에는 태풍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어느 위치에 오는 것이며 그래도 출근을 해야 돼도 조심을 하고 물론 그때 뭐 그래서 사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날 비 오는데 자기 차 끌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 타고 택시 타잖아요. 물론 지하철도 막히면은 지하철도 물 받아 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사실 알아야 하며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실 시작인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의 통진 또는 이 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자연재해를 이른다. 보퍼트 폭력 계급 12등급에 속하는 맹렬한 바람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위치가 과연 어디서부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뜻을 알아야 되는 거 바람풍이야. 그래서 풍치할 때 치아 아픈데 무슨 통증에 막 풍 이러면 춥고 아프고 뼈가 시리다. 이거예요. 좀 한자의 뜻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이제 아셨으면 그만하고. 그 지식백과에서는 뭐 태풍, 탱의 바람, 풍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치만 그래도 이거를 조금 옛날에는 태풍은 아니었었어도 뭐 그래도 장마는 항상 오는 시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또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었듯이 지구? 사실 환경?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관심 더럽게 없으시나 바쁘니까. 그치만 본인들 제가 오늘 글을 사실 썼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자, 저의 오늘의 글을 볼게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과감히 버리십시오. 뭘 버려야 하는지 벌써 이제 40분이니까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나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나요? 인생과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인생은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그곳에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 환경을 안 바꾸잖아요. 내가 변하고 싶으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에는 이 음식을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음식도 끊어야 하고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집 구조를 바꿔보세요.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켈리체 회장님께서도 유튜브 보시면 아시죠? 나에게 해가 되는 피 빨아먹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저거 맨날 나는 가족이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그 사람들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서로서로가 스트레스 받으면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혼하고 재혼하신 부모님 집이 편하지 않았고 싫었고 집을 나오기 위해서 취업 사기를 당했고 어쩌다 그 기회로 집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또 반복되는 비정규직 일이 싫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언니랑 싸우고 퇴직금 300만 원으로 집을 나오게 되니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백수가 월세 삽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지금 이제 포커스는 저는 이제 글씨와 이거긴 한데 어쨌든 저도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류가 나. 근데 누구나 사람은 실수는 한다고 전문가도 실수한다고. 자, 그때 제일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미친 듯이 방송하고 블로그, SNS, 유튜브로 했었는데 진짜로 잠 안 잤어. 먹을 것도 없고 라면 먹고 감자에 김치볶음밥 유튜브 엄청 사람 잘 먹는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김치밖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과 방송 청취자의 위로받고 격려받고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엄마 주식 사주세요 등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고 돈이 없어서 자신감을 그래도 돈이 없지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저 책을 읽고 나도 모르는 자존감이 생기면 행복복지센터나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고요. 그 전에 당당하지 못했어요. 저. 물론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두 다 알듯 시간 땡땡 돈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기적이게 얌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과거에 집이 공허했듯 사소한 사랑 인정받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시간과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과거에도 바빴고 현재도 바쁘신 것 같습니다. 노예 직업 폐지되었고 저 링크 블로그 유튜브에 다 써놨어요. 이제는 포커스가 거의 블로그긴 하니까 블로그로 봐세요. 거기 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의 저의 내피셜에 못 믿겠으면 그 밑에 링크의 영상을 보세요. 그 사람 전문가니까요. 노예제지 폐지되었고 과거에는 종의 자식은 종이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제도 폐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돈, 땡땡 시간 예를 들어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집이 싫으면 아동보호소를 직접 검색해서 찾아갈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헌데 아직 대한민국은 법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피로 물들인 역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법이 바뀝니다. 이건 진짜 팩트예요. 결국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에 노인, 장애인, 가난은 보호받아야 한다. 다 써있다고. 그 유튜브 헌법 검색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제5조, 제6조 영상 광고 같은데요. 광고 잠깐 이건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기본 1조 1항부터 있다고. 근데 제가 뭐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슈카님께서 무슨 본인들은 기부하시나요? 막 이런 관련된 거 영상 봤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왜냐? 80%는 저 아이한테 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건데 그냥 해요. 20%는 갈 거니까. 봐봐요. 국민이 된 요건. 본인도 투표 안 하시죠? 하셔야지. 물론 몰라. 이거라도 대처 보세요. 응? 아무튼 결국 헌법을 알아야 한다. 진짜 피곤하겠죠? 알아야 해요. 과거의 계급 사회에서는 또 틀렸네. 미안합니다. 노비나 종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다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땡땡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죠?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유튜브로 대한민국 역사를 찾아보시고 그 후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8.15 광복의 말이죠.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99%의 노력과 1% 영감이요. 제가 아까 계속 말했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99%는 본인의 노력이고 1%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 관련된 책은 무의식의 두려움을 깨워주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사람은
각자 도생입니다. 아파서 대신 수술 받아줄 수 없는 가족이라도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겁니다. 수술 못 해주잖아요. 대신 아파는 해줄 수 있어.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 100% 전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 1% 가능성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1%가 없으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협상입니다. 마케팅이죠.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저도 삼천포에 빠지니까 왜 삼천포로 빠지겠어요? 그 삼천포에 빠지는 얘기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뭐 안 해주시고 회피하시고 뭐 이미 지나간 일을 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굳이 언 30년간은 말이죠. 지금은 34살입니다. 초년, 중년, 말년이나 운세를 들어보셨죠? 인생은 100세까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는데 무수한 사람은 태풍이 오면 어떤 지역은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1% 가능성으로 기도를 하겠죠? 아인슈타인도 죽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지 않으니 아인슈타인 천국에 간지 지옥에 간지 알 수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진화론을 믿으니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피카츄를 라이츄가 되진 않습니다. 나이만 먹을 뿐 기억을 하세요. 나이 먹으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왜 담배를 핍니까? 남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전 신이 있다고 믿기에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창조론도 같이 공부하길 원하고 있어요. 저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도 외로웠고 다녔어도 어릴 땐 교회를 다녔어도 사실 그만뒀고 또 외로워서 기타 학원은 다녔는데 거기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가 힘들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회나 종교는 사람이 엮여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나왔는데 외로운 시간 속에서 성당을 다닌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종교나 사회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청님이나 신사님당이 이야기했던 게 돈이 없으면 교과서에 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돈 많은 언니 유튜브에서 시간을 쪼개라고 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그 외에 시간을 쪼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해서 직장만큼 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평일 주말 없이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고 평일날에도 교회와 성당에서 강의를 합니다. 모르시죠? 평일날 거기 성당 교회 문 열어요. 모르시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니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휴가나 휴식은 가져야겠죠. 저도 정확히 그 사람들의 저기 사는 그곳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빨간 날들은 쉽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99%가 부정적이어도 1% 가능성 가지고 간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도 운동할 때 무슨 생각 하냐고 물어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꼭 보세요. 생각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무의식에서는 분명 사랑을 받았겠지만 청소년 기에는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엄마 이쪽으로 엄마 불러봐 아빠한테 와봐. 사실 나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 1도 안 나. 사진도 사실 사라졌어.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래 그때 그랬어. 근데 마음에 진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역할로서는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역할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되어도 알람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역할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커서 만났으니까. 어릴 때 사랑은 친엄마, 친아빠가 주셨을 거니까. 그때 그 이후엔 바빠서 못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서류에 사실 걸리잖아. 짜증나잖아요. 하셔도 돼요. 서류 할 수 있는 거 되게 무진장 많아요. 검색해세요. 우리는 노예제 폐지했으니까. 응?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있을지언정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성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방해할 때는 과감히 내 인생에 배제하는 게 최고입니다.
분명히 99% 무작정 이야기를 할 거고 안 되더라도 방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을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를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정말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셔야 하는 게 서로서로에게 정말 편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언제까지 제가 부모님을 사실 미워하고 뭐 해요. 이젠 지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저의 그렇게 그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삼천포 얘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그거에 대답을 해주실 거야? 대답을 해주실 수 없으면 과감하게 저를 기도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각자의 길에서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더 이상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지쳐요. 똑같이 지칠 바에 왜 그러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도 말하고 싶지 않으며, 더 이상은 이제는 과감하게, 잘 살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든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으로 보면 전부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랑 새끼를 사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 엄지는 크고 새끼는 가늘어요. 각자만의 그게 있다고. 그래서 새끼가 작아서 약할 수도 있긴 하고 뭐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엄지는 단단하고 좀 약간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이제 휴지도 얇은 거, 두툼한 거. 어릴 때는 아팠었겠지만 이 사람도 결국 나이를 먹으니까 어쨌든 새끼였던 사람이 지금은 엄지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은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입니다. 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손가락은 다 아프다. 조금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진짜 바쁘시면 문자로 하셔도 되고 바쁘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꼭 얼굴을 봐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꼭 전달되길 바라며.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연락하고 기본적으로 연락하고 못 오시면 안 와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야 뭐 청첩장을 찍어야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네. 저는 이렇게 SNS와 유튜브와 이런 생활 속에서 너무 잘 살고 있고 나는 저의 근황을 항상 여기에 남기니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어. 누구나 서로 늙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100세 인생은 평생 못 살 수 있어요. 30대에 죽을 수 있고 김강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음도 손가락 짧고 뭐 누가 안 좋은 노래 계속 좀 우울한 노래를 사실 64년생 출생 사망 96년생 30세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되게 30 너무 힘들었었나 봐.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사실 힘들었었나 봐요. 30세에 죽었다고 해요. 30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1%의 가능성은 있다고요. 부모님부터 먼저 죽는 자식들 부모님들, 뭐 자식들 태반이잖아요. 보고 느끼고 왔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렇게 자유롭게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여러분들도 그 글을 쓰시던가 그 제가 또 여기 유튜브에다가 어? 요새는 저도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 음, 엔, 넷플릭스? 잠깐만요. 우리들의 블루스 말고 어,
각자 도생 사람은 쌍놈이다. 진짜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노예제 페이지입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알려면 책도 읽어보셔야 하고요. 응?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드라마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디어 마이 프렌즈, 디어 마이 프렌즈. 이런 거 보시고, 안 보셨던 거 보시고, 재밌더라고요? 좀 지루하긴 한데, 재밌어요. 나이 든 사람하고 사실 어울리는 거 되게 칙칙해 보이지만 전혀 칙칙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이제 1분이 다 돼가니까 지루할 수 있지만, 쓰고 느낀 점, 이제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일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낀 점,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만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났지만, 그게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이었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맞아요. 본질이 진짜 그렇게 써 있다고요. 본질. 그 성경책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이다. 사랑. 근데 사랑은 아프고 힘들고 뭐해도 계속 안아주고 버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사랑인데 왜 헤어져요? 응? 사랑하면 헤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과 땡땡 돈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안 맞을 수 있으면 사실 이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글을 썼어요. 글을. 저 스폰라디오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왜냐? 당신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스폰 라디오와 SNS 인스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미안하다고 꼭 하시고 죽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마음자리였습니다. 안녕.